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이준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동화는 잘못 앓은 꾀병입니다. 여러분, 꾀병 한두 번쯤 알아본 적 있으시죠? 그때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못 앓은 꾀병. 창밖에는 눈보라가 뽀얗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고추보다 더 매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어도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추운 아침입니다. 동수는 학교에 갈 일이 아찔했습니다. 더구나 어젯밤에는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숙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수가 없을까? 어쩌면 오늘 시골 아저씨가 할아버지한테 세배 올지도 몰라. 시골 아저씨한테 세배를 하면 500원 줄 거야. 내가 학교에 가면 동욱이만 받을 텐데. 동수는 오늘 하루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씨도 춥고 숙제도 안 했고 세뱃돈도 못 받고. 동수는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죽는 신용을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아이쿠 배야, 아이쿠 배 아파요. 동수야, 동수야, 정신 차려라. 체한 거 아니냐? 이리 와봐라. 할아버지는 동수를 무릎 위에다 앉히고 둥을 두드리기도 하고 배를 살살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동수는 간지러워서 웃음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웃음을 참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만히 누워 있을래요. 조금 괜찮아졌어요. 오냐오냐 그래라.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한잠 자거라. 동수는 따뜻한 아랫목에 벌렁 누워서 아저씨를 기다렸습니다. 2시가 조금 지나서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수는 건넌방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좀 나아졌다. 그래, 손님 잘 도착했다고? 떡국 맛있게 끓여놓으마. 얼마 뒤에 아저씨가 왔습니다. 동욱이가 먼저 넙죽 절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아저씨. 동수는 이불을 밀치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앞을 막았습니다. 아픈 사람은 세배하는 게 아니란다. 가만히 누워있거라. 집안 식구들은 삥 둘러앉아서 떡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나도 떡국 먹을래요. 동수 너는 체했으니까 내일 먹어라. 아저씨, 식사하시고 영화 구경 가시죠. 동우가 너도 같이 가자. 아버지는 동수를 힐끔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동수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엉엉 울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버지가 동수의 꾀병을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이냐 아니냐 따져 묻기보다는 이렇게 동수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꾀병을 부려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뉘우치게 만들려고 하는 가족의 전략일까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 공감이 많이 갑니다. 자,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토리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 등 주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만든 줄거리를 바로 스토리라고 합니다. 스토리가 없는 이야기는 없죠. 스토리로부터 이야기가 발전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스토리는 원형이 필요한데요. 늘 얘기했지만 하늘 아래 뚝 떨어진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나의 직간접 체험과 지식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선별해서 섞어서 내가 새롭게 창조하는 것들인데요. 이야기 원형이 기사일 수도 있고 역사나 천기 또는 설화, 신화, 음악, 미술, 영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새롭게 각색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원형을 찾아보는 것이 스토리를 만드는 시작,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 때 스토리를 보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내 이 이야기를 동화로 또는 소설로 만들 때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타당하게 전개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설득력 있게 이해될 수 있을까? 그리고 비슷비슷한 이야기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독창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재점검하는 그런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스토리를 잘 기술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때도 보면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와라 라고 하는데 감상문을 쓰지 않고 이렇게 길게 스토리를 써와요, 줄거리를. 그런데 정작 들여다보면 스토리를 제대로 쓴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있는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것이 줄거리, 스토리가 아니고요. 10줄 내로 간명하게,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중요한 사항들이 다 담겨 있는가. 그러니까 육하 원칙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쉽게 신문 기사를 쓸 때는 절대적으로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쓰는 훈련을 하는데요.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스토리를 기술하다 보면 필요한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타당하게 됩니다. 누가는 인물이 되겠고, 언제는 배경이 되겠고, 시간적 배경이 되겠고, 어디서는 또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무엇을 핵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왜 했는가라고 하는 동기가 되겠죠. 행위의 동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라고 하는 것들은 과정이기도 하지만 소설 안에서, 스토리 안에서 플롯으로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의 기본적인 원리가 사실은 육하 원칙으로 좀 집약해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작성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스토리를 작성하는 게 좀 어렵다면 기존에 여러분이 재미있게 본 영화, 만화, 뭐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고 나름대로 짧게 10줄 내외로 한번 육하 원칙에 맞게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요. 잘 전달되었는지 집약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다른 친구들이랑 견줘보기도 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몇 번 연습을 한 다음에 나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창조해야겠다 싶을 때 다시 나의 스토리가 이 육하 원칙 안에 다 담겨 있는지 살펴보면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하 원칙은 규칙이나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스토리를 만들고 났을 때 좀 타당하지 않아. 이게 왜 그랬어? 라고 자꾸 질문이 들어오고 다 담겨 있지 않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담겨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토리를 작성하는 것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스토리 작성하는 방법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